자, 정유미 차장님. 네. 외국인이 주식을 삽니다. 계속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은 나오는데 뭐 재료보다는 수급 이 얘기도 뭐 이번 주에 반복적으로 해드렸고 수급으로 시장이 버둥버둥 버티고는 있잖아요. 네. 버둥버둥이 맞는 면인지 모르겠는데 이 외국인은 어떤 외국인일까요? 좋은 외국인이죠. 좋은 외국인이에요? 좋은 외국인이라기보다 선량한 외국인? 그냥 흐름에 맞추는 외국인의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특별하게 어느 한 종목을 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이 선현물을 동시에 사는 일수가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옵션 만기 지났는데 오늘 또 선물을 살까? 그건 모르겠네요. 그건 모르겠죠.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렇게 수세적으로 갑자기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제 과거에 외국인들이 어떤 매수를 좀 그러니까 매수를 좀 보이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조를 매도를 했다. 그러면 다시 재매수할 때는 그 뭐 절반 정도는 다시 채워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근데 올해 보면은 28조, 29조 정도 매도를 했잖아요. 그렇게 보면 지금 한 5조, 4조 뭐 이 정도 좀 매수를 했으니까 앞으로 더 많은 매수가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그 거의 뭐 매수는 이거는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많이들 알려졌지만 환 배팅. 그렇죠. 환율을 원화 배팅하는 거죠. 원화 사면서 이제 원화 사면서 원화가 이제 강해지는 환율이 떨어질 거라는 거를 이제 맞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거기에 수익을 딱 고정한 다음에 맞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을 또 사고 이렇게 맞습니다. 하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는 이제 외국인들이 뭐 요즘에 어제 이제 거래소에서 매수한 거 보면은 거의 시가총액하고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은 수준으로 네. 말 그대로 이제 프로그램 매수에 의한 이제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1,180원부터 1,110원대까지 오는 게 이 속도에 비해서는 사실 외국인이 덜 샀거든요. 뭐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외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는 12월까지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지금 또 속보 나오고 있는데 지지부진한 거죠. 지금 네. 말씀드렸듯이 답답한 거죠. 네. 바이든 당선자라고 이제 언론에서는 많이들 얘기를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법리적으로 이게 당선이 안 돼가지고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하원으로 나눠져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경기부양책의 합의가 안 나오는 거죠. 2조 2천억 달러를 민주당은 얘기하고 공화당은 5천억 달러만 하는 게 갭이 너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란가. 그러니까 이 코로나는 계속 번지고 있는데 부양책이 안 나와가지고 시장이 지금 멈칫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수많은 근데도 외국인은 우리 거 사. 그렇죠. 이것도. 수많은 변수 중에 이제 한꺼풀 벗겨졌으니까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이제 그런 불협화음이 좀 남아 있는 거고 그것도 이제 해소되는 이제 과정에 있으니까요. 이제 새로운 권력과 아직까지는 그래도 살아있는 권력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예, 그런 것들의 좀 불협화음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뭐 이 이슈만으로 그냥 지금까지의 어떤 추세가 확 꺾여 내려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을 보면 대립각도. 예. 근데 뭐 현실적인 수급 상황인 것 같아요. 뭐 각자 처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들의 선현물 베팅은 저는 12월까지 뭐 지속적으로 얕은 수준으로 좀 오래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저것도 글로벌 달러가 약세 뭐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달러 인덱스는 92, 93 그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위안화 따라가는데 위안화예요. 네, 위안화입니다. 위안화 강세만 따라가서 이제 원화도 강세 맞습니다. 그냥 갖다 그냥 사는 거고.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 또 입장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계속 팔아요. 네. 그럼 어제 판 기관이 오늘 당장 또 다시 살까? 어제 산 외국인이 그럼 오늘 팔까? 그걸 개인 투자자는 또 어떻게 할까? 잘 보셔야 돼요. 요즘에 나오는 기관들의 어떤 수급을 보면 이걸 좀 뜯어봐야 되는데 개인들의 ETF 또 다른 기관의 ETF를 금융투자에서 사주고 혹은 팔아주고 반대 포지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 포지션을 자기들이 계속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털어야죠. 중립, 포지션 스퀘어. 를 해놓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 많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기관들의 매도 혹은 뭐 가끔 나오는 매수는 사실상 이 본질적인 매수나 매도라기보다는 ETF에 나오는 물량을 중립시키기 위한 이제 그런 매물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연기금을 비롯한 뭐 주요 기관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수익률을 어쨌든 빨리 확정을 지어야 되고 북도 닫아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12월 달에 있을 이제 배당 차익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실탄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배당 차익 거래는 매년 12월에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제 연율로 환산을 해서 마지막 수익률 러쉬를 하는 이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돈이 많이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수의 속도는 좀 완만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고 이 대결 구도는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코스닥과 질문이 들었어요. 네. 북클로징이 뭐냐고. 북클로징. 보세요. 자기의 그런 자기 뭐 자본이라고 그럴까 자기 자금을 계정. 계정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정유명 차장한테 버젯을 예산 한도를 예산을, 예. 올해에 뭐 100억을 줬어. 다 이제 매매를 했어. 네. 그러면 이제 장부 이렇게 덮는 거. 네, 그걸 그렇죠. 북클로징. 네, 맞습니다. 이렇게 딱 덮는 걸 의미하는데 나 오늘 손 털어요. 이제. 그러니까 땡. 이제 그 어떤 기관들의 이 수익률을 확정짓는 그런 작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이제 덮고 한 뭐 2, 3주 이렇게 휴가 가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맞아요. 기관들은 어쨌든 12월에 있을 매수 차익 거래를 이제 현물은 사고 선물은 파는 이제 그런 거래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보통 뭐 2% 3%를 거의 무위험으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위한 좀 돈을 마련하는 그런 기관들의 매도가 저는 이제 11월 말 12월 초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이 대결 구도는 계속될 것 같아요. 시속 게임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과 코스피 그리고 대형주와 소형주, 성장주와 가치주 그리고 주도주와 소외주 여기에 대한 시속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절대로 따라가지 말자예요. 따라가지 말자. 빠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저점을 잡아가거나 아니면 분할 매도를 통해서 좀 단기적인 접근을 하시는 것만 저는 좀 마음 편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지금은 뭐 30몇 조씩 터지는 그런 상황이 그 아니기 외국인 때문에 순매수의 네. 또 하나의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 외신 속보 하나 또 나왔잖아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얼마 전에 이제 사상 최대의 기업 공개를 예정했던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의 엔트그룹 네. 지금 IPO가 중단됐는데 그 결정을 시진핑 주석이 직접 내린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절로 돈이 막 갔다가 뭐 상장이 안 되니까 다시 이쪽으로 이제 다시 오나? 빠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그런 외국인이 자금 흐름이 파악은 안 됐는데 중국인인가? 아직도 위안화는 강해요. 예, 지금 뭐 하여튼, 6.5를 이제 더 뚫고 내려가니 많이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일단 뭐 원달러 환율은 저는 함부로 베팅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계속 들고 오케이. 하여튼 저렇게 관련된 이슈로 그러면 기업 리스트가 또 나올 거예요. 네, 기업 리스트는 다소 조금 대형주지만 좀 개별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삼성전기 전기, 계속해서 그렇죠. 보고 있고요. 현대오토에버는 이거는 그 거의 현대차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넘버 2 정도로 지금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좀 지속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고 TK 케미칼? 케미칼은 이제 이 회사 케미칼을 뭐 직접 보는 건 아니고 이제 SM 상선의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좀 하나 건너서 보는데 요즘 이렇게 저도 알아보니까 정말 배가 없답니다. 네. 네, 배가 정말 없어서 12월까지 거의 이제 풀 부킹 뭐 거의 다 찼고 그리고 이제 이 전기선은 사실상 다 끝났고 이 택시 같은 이제 그런 것도 거의 다 차고 부르는 게 갑시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요즘에 HMM 또 대한상선 대한해운 뭐 이런 것들을 상승하는 것들에 대한 뭐 충분히 수긍이 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TK 케미칼이 보유하고 있는 SM 상선 쪽도 네. 좀 어제 좀 올라가기 저런 시작. 기업들이 오늘 말하는 수급하고 연관성이 좀 있다고 보시면 굉장히 높습니다. 수급의 거의 중심에 있다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에 좀 관련된 그런 종목으로 접근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압축 없고 네, 오늘 펼쳐서 펼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채 전략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